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대 청년들에게 한번 호소를 해보고자 합니다. 40대라고 해서 꼭 그 40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젊은 분들한테 60대로서 한번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40대를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이제 희망과 기회의 나라를 물려주지 못한 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60대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 주도 세력인 40대가 나서야 되고 60대가 그 뒤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TV 제목도 박희락 TV 40과 60 이렇게 정했습니다. 40대와 60대가 합치면 100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20대 30대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사실은 사회일까지 부탁드리는 게 조금 미안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40대만 해도 나름대로 이제 직장도 안정돼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사회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차세대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일에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 20대, 30대들이 나와서 현 좌파들의 민낯을 밝히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40대 또 이제 나서야 되고 그냥 방관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60대 모두가 이런 부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사실 AI나 여러 가지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직장이 불안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주거비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올랐고 또 자녀 교육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60대 이상이 그래도 매주 강화문에 나가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40대에 비해서 우리는 좀 다행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직장도 조금 지대 차이는 있었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 취직할 수 있었고 주거 문제도 아파트 한 채 사놓으면 조금씩 오르면서도 재형저축 등을 통해서 좀 늘려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 교육도 현재처럼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60대에는 조금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면 집 하나 정도는 갖고 있고 또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조금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 상황이 너무나 사실 엄중합니다. 21세기의 이 대명천지에 공산화를 걱정한다는 그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재 전개되는 상황은 그런 쪽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현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핵무기가 위력이 크고 엄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의 외교적 노력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엄중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데서 만족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 대해서 위협할 수도 있고 한국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남한이라는 그 황금발 낳는 거위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거나 또는 정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 정부는 그 북한의 핵 또는 북한의 적화 통일 야욕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사죽을 못 쓰고 있고 북한을 지원하지 못해서 안다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 주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헌법 같은 걸 고쳐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는 거 아닌가? 40대 여러분, 저는 통일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일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참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못 이런 것들이 다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실 이제 장관 정도의 그런 높은 지위에 갈 때는 조금만 흠이 있어도 내가 국민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자신 스스로가 반성을 하면서 그런 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뻔뻔하다는 거죠. 국민들을 소위 말하는 개돼지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나를 지지하게 되겠다. 국민들은 나중에 힘으로 누르면 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공복이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국민의 뜻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 다수가 아닙니다. 51%가 반대지 반대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반대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개혁이든 법무장관 직책을 할 수 있는 그보다 더 깨끗하면서도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자신만이 장관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이 대통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내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너무너무 오만인 거죠. 광화문에 매주마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있으면 사실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산에 가서 반성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랬을까 하고 여러 사람들 물어서 묻고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60대에 대해서 느끼는 반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그 삶을 살아온 분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계속 발전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술 먹고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고 또 이제 자기 생각을 독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분파를 만드는 경우도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건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분들은 그래도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가서는 이건 분명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60대에 대해서 눈살 찌푸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또 이분들이 주말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자, 헌법을 수호하자 하는 이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넓은 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사실은 이제 60대들도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반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주장보다는 상황에 대한 팩트를 중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건 수소폭탄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난해 10월 1일에 그 전번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그 당시에 1년 전이죠. 20개 내지 60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과학자협회에서는 북한이 25개를 갖고 있다. 그 핵무기가 한 개만 있어도 무서운데 20개 이상을 갖고 있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팩트가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년 가까이 지나면서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 존 볼튼, 얼마 전에 사임했습니다만 그분은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말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맥메스터 장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목적은 그 핵무기로 위협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떠나게 한 다음에 한국에 빨간 깃발을 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면서도 충분한 그런 정보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현 정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전 정부까지 수소폭탄도 개발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삼축 체계라고 그래서 우린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미리 선제타격을 해서 파괴시키고 그것이 공중에서 날아오면 공중에서 요격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는 반드시 응징보복하겠다. 우리의 의지를 북한한테 전달함으로 해서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러한 방향으로 절정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런 노력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계속 증강해 오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그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사실만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40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현 상황에 대한 좀 냉정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 상황은 안보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룩해온 이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구경만 하고 계신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북한 주도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다 죽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나 베트남 사태 한번 보십시오. 같은 민족끼리의 이 전쟁이 더욱더 잔혹합니다. 북한이 이 2,500만 대 5천만의 인구 비율을 유지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현재 인구와 남한 인구가 비슷해지도록 사람을 죽이거나 아마 추방하거나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북핵 위협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60대를 비롯한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60대가 우려하는 게 틀리면은 조금 과도한 국방비 들어가고 걱정 좀 많이 하는 그 정도 손해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정부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국가 안보는 만전을 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이전 유튜브에서는 엄마가 집안 일이 잘못됐을 대비해서 몰래 준비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60대의 이 의견을 한번 듣고 한번 좀 접촉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상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변에 직장에도 여러분들 집에도 많은 60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나 삼촌도 아마 60대라고 될 겁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뭘 모르고 있습니까? 한번 좀 대화를 해보십시오. 진실되게 말입니다. 무조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만 갈 것이 아니고 수구골통은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해서 매주 광화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면 광화문 집회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광화문 집회 한가운데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토요일날 시간을 내셔서 과연 광화문 집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울대생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학교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번 거리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렇게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한번 나가서 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다섯 번째는 현 정부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지해 왔던 그런 그룹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지지는 하지 마십시오. 좀 따져보십시오. 젊었을 때 사랑을 할 때는 한쪽 눈이 먼 닫고 그럽니다. 한쪽 면만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 60대가 우리 나름대로의 시각에 빠져서 잘못 볼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40대도 여러분들 시각에 빠져서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믿어왔던 거에 대해서 혹시나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무조건 지지하지는 말고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분들의 말씀 또는 그분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과연 그것이 맞는지 합리적인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40대 여러분, 저희들은 그런 대로 많이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가끔 이제 좀 몸에 좀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사나 된다든지 이런 진짜 처절한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많이 살았습니다. 40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인생을 꽃피울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를 바르게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